김영범 씨는 중풍에 걸린 노인에게 특히 마음이 쓰인다. 3년 전 자신도 중풍으로 반신불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괜찮아요. 열흘 동안에 계속 늘어놓아서 머리도 안 들고 천장만 보라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밥도 다 먹여줘서 이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이 언어도 얘기를 못 하니까 때 되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여주고 소변 마르면 소변 이제 받아내고 대변 마르면 그냥 이 밑에다가 대줘가지고 그걸 보고 그 정도로다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말은 못하지만은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나 다른 환자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됐고 지금은 보조 도구 없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 대소변 받아내고 이렇게 할 적이 되면은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하나 한마디로 해서 최고 정상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올라갈 때가 조금 증상이 호전되는데 발 마사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 김영범 씨. 지금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을 주무른다.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뜨거운 물로다가 그 목욕도 하면 좋다고 해서 그것도 해보고 뭐 이제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주무르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걷게 되고 내가 어느 장애도 여기서 이 발이 이것이 풀림으로써 어느 장애도 많이 풀린 거예요. 마비 증상이 풀린 것이 정말 발 마사지의 효과였을까? 많이 좋아졌죠. 이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다리 움직이게 하는 신경들이 여기를 거쳐서 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통로가 끊어진 거거든요. 끊어지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오른쪽으로 마비가 나타났고 말이 둔했고 또 의식도 잠깐 그 당시에는 좀 둔해진 상태거든요. 이런 발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증상에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받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 쪽으로 해서 좀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발 자체가 내반된다고 해서 걸을 때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틀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계단이라든가 좀 뭐 돌 같은데 이렇게 건너 뛸 때 발끝이 걸리는 상태인데 그리고 자꾸 이제 접질린다고 하죠. 자꾸 구부러지는데 그런 경우들은 발 쪽에 혈액순환이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원인은 사실은 뇌에서 명령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발에 집중적으로 어떤 자극을 줌으로 해서 회복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발이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게 마련이죠. 이런 발의 냉증은 발을 자극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발을 자극해 따뜻해지면은 몸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충전돼 발과 연관된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와 같은 모든 신체 기능이 개선됩니다. 지금 발 지압을 하기 전의 상태하고 후의 상태를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에 보면 실험하신 모든 분들이 발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온도가 차갑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들을 치료하고 나서 지압을 하고 났더니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족한상심이라고 해서 옛날에 발이 차가우면 심장을 상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심장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한방에서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좋아지면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체 중에 제일 먼 곳에 있는 발을 자극시켜서 그 부분에 열감이 돼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발을 자극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을 지압했을 때 혈액순환이 얼마나 촉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동맥 혈류량을 사전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뒤 발을 자극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했다. 발 마사지를 시작한 지 20분 후 혈류량에는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 재측정 결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저희가 이번에 초음파 장비 안에 있는 칼라도플러 영상을 이용해서 그 장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4분 중에서 그 3분에서는 그 발 자극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현저하게 혈류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류량이 증가한 3명의 경우 증가된 수치가 평균 49%나 됐다. 족부를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 혈관을 통과하는 혈류의 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혈관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이러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호르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사지 같은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치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다리에 당뇨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양방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인 족부 마사지라든지 다리 마사지가 권장되고 치료 방법으로서 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는 26개나 되는 조그만 뼈들이 아주 치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넓적다리나 이런 데 있는 그 큰 뼈와는 다르게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뼈들이 뭐 아치라고 하는 그 발에서 굉장히 우리 체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뼈를 그 부위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조금이라도 이제 삐끗하게 되면 그것이 서로 도미노처럼 서로 연관을 시켜서 조그만 발의 문제가 발목, 무릎, 허리, 엉덩이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있는 조그만 아픔도 미리미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나중에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밑창이 얇고 볼이 넓은 고무신이나 집신을 신고 부드러운 흙길을 걸어 다녔던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걸었어도 건강한 발을 지킬